안녕하세요. 바이블코의 타브입니다. 구독자께서 요청하신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려는데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 각 교파의 성장과 분열의 역사에 초점을 두려 합니다.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공부하는 것처럼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교회 초기에 큰 영향을 준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선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선교사들이 있었지만 조선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어 고종은 미국에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감리교 목사인 가우처는 기차로 이동 중 우연히 보빙사의 수장이었던 민영익을 만났습니다. 조선에 대해 알게 된 가우처는 선교부에 헌금하며 조선 선교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일본에 유학 중인 조선인 이수정이 개신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일본 교회에서 조선에 선교하려 했지만 이수정은 국가 간의 정서를 고려하여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에 조선의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간곡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미국 교회에서 조선의 마케도니아인으로 소개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일본 감리교 선교부 대표였던 맥클레이 목사가 고종을 만나 교육과 의료 사업을 허가받았습니다. 1884년 미국 북장로 교회는 조선에 의료 선교사 알렌을 파견했습니다. 알렌은 갑신정변 때 급진 개화파의 칼에 중상을 입은 민영익을 수술하여 살렸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서양식 병원 제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알렌은 제중원의 초대 원장이 되었지만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미국 외교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운산 금강채굴권과 경인철도 부설권을 미국인 사업가들에게 넘기는 등 정치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학계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한 알렌을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알렌에 이어 제2대 제중원 원장으로 헤론 선교사가 취임했습니다. 헤론은 테네시 대학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20대의 교수로 초빙받았지만 선교사로 조선에 왔습니다. 그는 낮에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밤에는 성경 번역에 힘썼습니다. 조선에 온 지 5년이 지날 즈음 헤론은 열악한 환경에서 의료활동을 하던 중 이질에 걸렸습니다. 그는 나의 사역은 참 보잘것없었지만 모두 주님을 위한 것이었다고 고백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의 무덤인 양화진에 묻힌 첫 선교사입니다. 제중원에는 환자가 급증하였고 의료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도 퍼져나갔습니다. 고종은 재정 문제로 제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로 병원 운영권을 넘겼습니다. 미국인 사업가 세브란스가 거액을 지원하여 제중원은 세브란스 병원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한편 1885년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으로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언더우드는 조선의 고아들을 중심으로 학당을 열었습니다. 그 학당은 이후 경신학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인물로는 김규식과 안창호가 경신학교 출신입니다. 경신학교는 교회 지도자와 일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부, 연희전문학교를 개설했습니다.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합쳐져 오늘날 연세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조선에 왔을 때 존 로스와 이수정이 번역한 한글 성경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일부분이었고 공식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상임성서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세문안교회, YMCA, 기독교서회 등 오늘날 존재하는 많은 기독교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5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언더우드 가문은 대를 이어 한국에서 의료와 교육을 통해 복음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한편 1885년 언더우드와 같은 배로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입국했습니다. 아펜젤러는 오늘날 배제 중고등학교의 전신인 조선 최초의 서양식 학교
배제학당을 설립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인물로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배제학당 출신입니다. 오늘날 정동제일교회가 아펜젤러가 세운 교회입니다. 아펜젤러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한글 성경 번역에 힘썼습니다. 그가 44세가 되던 해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회의에 가기 위해 승선한 배가 침몰했습니다. 결국 그의 시신은 찾지 못하였고 빈 무덤이 양화진에 있습니다. 이후 아펜젤러의 자녀들도 조선을 떠나지 않고 남아 선교와 교육에 헌신했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제물포항에 도착한 지 몇 개월 후 메리 스크랜튼 여사와 의사인 아들 윌리엄 스크랜튼이 감리교 선교사로 함께 조선에 입국했습니다. 그들은 일반 백성들을 위한 병원을 설립했는데 고종 황제가 시병원이라는 현판을 하사했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튼은 전염병 환자, 나그네, 고아들을 치료하고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상동교회를 세우고 초대 담임 목사로 사역했습니다. 상동교회는 김구, 안창호, 신채호, 주시경 등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하거나 거쳐갔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튼은 일본을 지지하는 해리스 감리교 감독과 갈등했지만 성공회로 교단을 옮긴 후 평신도 의사로 계속 활동했습니다. 그는 여러 곳에서 선교를 하다가 일본 고베의 외국인 묘지에 잠들었습니다. 한편 어머니 메리 스크랜튼은 부인 전문 병원인 보구여관을 설립했습니다. 보구여관은 가난한 부녀자와 어린이를 위한 병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과 의과대학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스크랜튼 여사는 여성교육을 위한 이화학당을 열었습니다. 이화학당이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로 성장했습니다. 스크랜튼 여사는 조선의 여성들을 위한 교육과 의료선교에 힘썼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청년이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조선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정말 큽니다. 기회가 되면 다른 분들을 소개하는 영상도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널리 알려진 학교와 병원과 연관된 장로교, 감리교, 초기 선교사님 몇 분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교회의 초기 선교 지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타브의 바이블코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